반갑습니다. 13번째 박진의 박진감 넘치는 사주명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지 중에서 인묘, 사오, 진술, 충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신유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지금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봄, 그 다음에 동쪽, 이거를 동쪽이라고 할 때 지지로 표시를 하면은 인, 묘, 진 이렇게 씁니다. 자, 여름은 남쪽이다 이렇게 할 때, 남쪽이다 할 때 사, 오, 미 이렇게 씁니다. 그럼 가을은 뭐라고 쓴다? 이게 서쪽이죠, 서쪽. 서쪽은 신, 유, 술 이렇게. 자, 겨울은 북쪽이고 해, 자, 축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목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걸 화라고 그러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금이라고 그러고, 겨울을 수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지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은 인, 신, 사해 이렇게 해요. 인신사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왕지는 묘유오자, 진술충미 이렇게 이제 이 네 가지를 많이 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생지라고 그러고, 생지 처음 출발한다 이렇게 생지. 이거를 왕지, 내가 최고라는 거죠. 왕지. 이거를 고지, 창고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지. 나중에 이걸 묘지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더 있어야 합니다. 묘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고지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주명리를 배우면서 많이 듣는 그 용어가 뭐냐면은 진술충미, 인신사의 묘유자오, 그다음 진술충미 이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충을 배우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진과 술이 충이 되고 미와 충, 이게 충이 됩니다. 충. 부딪히면 끼어지는 게 충이죠, 충. 자, 묘와 유가 충이 되고 오와 자가 충이 됩니다. 인과 신이 충이 되고 사와 해가 충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이런 이제 충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입에 많이 이렇게 읊조려져야 되죠. 그렇죠? 많이 이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을 중에서 가을, 서쪽, 어디에 금의 계절, 그죠? 가을, 서쪽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가 천간으로 따지면 뭐가 있었어요? 경과 신이 있었죠. 그렇죠? 신이 있었어요. 자, 이를 지지로 하면은 신과 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을이죠, 가을. 무슨 색깔? 백색이다. 다 같은 거예요. 자, 가을이기 때문에 밑으로 쓸까요? 쓰면, 자, 신이든 유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이든 유든. 자, 이건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가을. 금은 백색이다. 맛은 매운맛이다.
그거는 오상으로는 뭐라고 그런다? 어리 할 때 들을 쓴다.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신과 유의 유가 속한 검의 특성입니다. 검의 특성. 검은 이렇게 한다. 자, 이 중에서 신은 말 그대로 이거는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그냥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쇠죠, 쇠. 검. 그렇죠? 무기.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 자, 쇠와 금과 무기. 그 다음에 여기서 신이 뭐가 있다? 어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일단 어리가 있다. 우리가 볼 때 금이니까. 그렇죠. 근데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걸 신고성이라고 그럽니다. 신고성. 한자로 쓰면 그냥 신 쓰고 고를 외로울 고자 쓰죠. 고성. 별성자를 써가지고 외로운 별이다. 신을 깔고 있는 사람은 신을 자기 지지가 어떤 사주가 있는데 8개가 이렇게 사주가 있는데 내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요 지지 일지라고 그러는데 일지를 신으로 깔고 있다. 이러면 어떻다? 외롭다. 고독하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굉장히 기본이다. 신은. 자, 원숭이 때문에 뭐야? 다재다능하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다재다능하면은 한 가지를 잘하지를 못한다. 한 가지도 전문성은 없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 시간으로 치면은 이제 이게 신씨는 15시 30분부터서 17시 30분까지. 17시 30분까지라는 거는 이게 뭐예요? 퇴근 시간이다. 자, 사람들이 이제 일을 시켜보면 아침에 일을 하러 오는 사람과 퇴근 시간 돼서 사람의 그 감정이 틀려진다고 그럽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아침에 출근할 때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빨리 나가서 쉬어야지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뭘 향하면 이해타산적이다. 굉장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익이 되는 사람하고는 아주 가깝게 잘 지내지만 내가 사기가죠. 서로 이렇게 만나서 손해가 갈 것 같으면 싹 돌아서는 겁니다. 물론 이게 보면 의리가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신의 어떤 성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이익이 되는 사람과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한다. 그래서 다재다능하지만 이게 뭐야? 아주 얕은 얕은 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무시하고 달려들고 강자에게는 무리를 숙이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러한 성향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신도 우리가 몇 가지의 그걸로 간다? 천간을 가지고 있다? 5개. 그죠? 5개의 천간을 가진다. 신이 있으면 5개의 천간을 가진다. 어떻게? 갑신이 있고 병신이 있고 무신이 있겠죠. 무신이 있고 경신이 있고 신이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신 어디에서 노는 거? 숲속에서 노는 원숭이. 다재다능하겠죠. 그렇죠? 완전히 원숭이의 텃밭이잖아. 이게 저거동네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재다능하다. 자기가 마음껏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병신을 보면은 이건 해잖아. 햇볕. 태양을 바라보는 원숭이. 자, 어떻게 했다? 목마르죠. 목마르다. 이렇게.
자, 밖으로 보면은 굉장히 밝은 그런 운숭이지만 속으로서는 굉장히 약하다. 지금 뭔가 먹어야 되는, 갈구해야 되는 그런 거다. 자, 무신은 이건 뭐야? 황야잖아, 황야. 황야, 산. 이렇게. 자, 이거 간목의 산과 무토의 산은 틀리죠. 그렇죠? 간목은 수풀이 있는 산이고, 이거는 무토는 그게 아니고 그냥 벌거숭이 산이에요, 벌거숭이. 그러면 원숭이가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서는 척박하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부지런해야 돼, 이게. 부지런히 움직여야 먹고 살까 말까 이렇게 한다. 특히 이거는 가을, 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을 산의 원숭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다. 먹을 것도 없고 해는 져가고 노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봐야 된다. 경신은 뭐야? 바위 위에서 노는 원숭이. 이것도 뭐 별로죠, 그렇죠? 바위 위에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도토리나 뭐 이런 거 떨어져 있으면 먹겠죠. 그러나 경이 이게 금이에요, 금. 이것도 금이야. 이거 금이야. 그죠? 자, 양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신으로 그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 고집이 엄청 세다. 우리가 이것을 고집이 세다 이걸 뭐라고 그랬다? 간여지동이라고 그랬다. 간여지동이라고 그랬다. 아래 위가 같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다. 그죠? 고집이 세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세상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경신의 어떤 역할이죠. 자, 임신은 뭐요? 물가에서 이제 노는데, 물가에서 원숭이가 할 게 뭐 있어요? 물로 가지고, 물을, 우리가 혹시 합니까? 이게? 먹물 이런 게, 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씨를 써본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해보셨어요? 시골에 가면은 왜 강가에 가서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무 뿌리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거기다 물을 뿌려서 뭐 예를 들어서 신이다 이렇게 써본다든지 뭐 앞으로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걸 쓴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임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술 방면에 이건 원래 예술, 지혜, 임은 그렇죠. 지혜, 예술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지식 뭐 이런 거죠. 임은 북쪽이고 검은색이고 이러잖아. 임은 호수 뭐 이러잖아. 그래서 임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예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여기까지가 이제 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금이다, 그죠? 금은 어떤 걸 가지고 있다? 가을이다, 서쪽이다, 백색이다, 매운맛을 가지고 있다, 어리가 있다 이런 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경으로 오면 경은 뭐예요? 세다, 원색이다, 뭐 이렇게 해야겠잖아. 어리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리더십이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의 특성이 신으로 넘어오면 신은 뭐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신고성이다. 외롭다라는 게 외롭다. 다재다능하지만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되면은 굉장히 이해타산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내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잘하지만 아니면 내한테 강한 사람한테는 잘하지만 내한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내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잘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런 청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청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경신 같은 경우에는 간여지동으로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라는 이러한 특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이러한 지지에 이런 신을 깔고 있거나 이러한 청간을 깔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본적인 성향을 해석하느냐. 물론 이제 사주를 보는 거는 일주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임진, 을사, 경진, 병자 이러면 자 이게 일주잖아. 일주. 여기 이제 신으로 봅시다. 신으로 이렇게 보면 경신 이렇게 보면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런 건 월지라고 그러는데, 월지. 월지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평관이라고 그러는데, 평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관격이다 이런. 평관격이다. 평관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명예를 이야기하면은 정상적으로 어떤 출세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직위를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걸 평관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평관격의 성격은 뭐냐면 법을 지키는 건데, 정관과 평관이 있다면 정관은 내가 규칙이나 규율이나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평관격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니도 지키라. 남한테 강요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평관격의 성격은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모퉁이에 이렇게 사거리 모퉁이에 차가 여기 돼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좀 좁다 이러면 꼭 내려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거 보세요. 왜 기퉁에다가 차를 대갖고 털지도 못하게 회전도 못하게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는 사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내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횡단보도를 안 건너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잔소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게 평관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또 배우게 되면 여기 이제 행운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행운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운이 대운과 10년마다 오는 대운과 세운과 또 일운과 뭐 월운과 이런 걸 전부 다 대입을 해서 운을 바꾼 게 사주를 보는 게 이제 사주를 우리가 분석한다 아니면 뭐 평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뭡니까? 지금 현재 가장 기본 이거 가운데 일주, 일간과 일지만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성향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배우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러한 경은 이러한 신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게 청간을 만나면 어떤 청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진다라고까지만 이야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죠, 유. 다음은 이제 유가 되겠습니다. 유. 너무 낙서를 많이 합니까? 자, 유. 이렇게. 자, 금에서 경과 신이 나오고 갱신에서 지지로는 신유가 나온다. 유. 유가 나온다. 유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닭으로 이야기하는 닭. 닭. 자, 유도 그냥 금이다. 이건 우리가 보석 같은 금이지만 음금이니까 보석이다, 칼이다, 송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리는 따라옵니다. 여기서 의리가 있다, 약속을 잘 지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시간으로 치면은 유시는 17시부터서 17시 30분부터죠. 17시 30분부터서 19시 30분. 술시가 되기 전까지 저녁 밥 먹는 시간이죠. 그렇죠? 가을에 유는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완전히 결실을 맺는 그런 계절이다. 결실의 계절이다. 자, 시는 이제 추수를 하는 거죠. 그죠? 추수를 하는 거고, 유는 완전히 가을거지가 끝나는 상태. 이런 걸 이야기해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술시로 가죠. 술로 가죠. 술. 그죠? 술은 이제 완전히 다 끝나고, 뭐야, 이게 개가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을 지키는 시간이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간상으로 보면 이렇다. 가을이고, 그죠? 근데, 자, 닭의 성격을 보면 닭은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게 두 가지다. 닭은. 파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재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면성.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주에 유를 가지고 있다.
을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임자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계 없어요. 여기 병신이 있고 뭐 앞에 무진이 있고 뭐 이렇게 봅시다. 그냥 뭐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거잖아.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유를 보는 거예요. 유를 보는 겁니다. 유를. 자, 이런 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한 게 뭐냐면 이게 닭이다. 닭. 내 기본적인 성향은 닭이다. 닭에서 우리가 파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이를 주잖아요. 그죠? 모이를 주면은 닭은 그 모이를 먹으면 돼. 근데 이 모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모이가 없는 땅을 막 파,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 모이도 막 옆으로 막 이렇게 막 제껴. 더 좋은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걸 파재성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꾸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재산을 흐트러뜨리는. 이게 파재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면성이라고 있는데, 가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닭은 뭐예요? 새예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잖아. 짐승이야, 짐승. 짐승인데, 잘 날 줄은 모르면서 자기는 날짐승으로 생각. 새로, 날짐승. 새인 줄 안다, 이게 새인 줄. 그 네가 새냐? 이러면 새는 또 아니라고 그래. 그럼 네가 짐승이냐? 그러면 또 짐승도 아니라고 그래. 그럼 뭐냐? 날짐승, 이게 뭐 좀 애매하긴 한데, 닭은 날아도 그렇게 멀리 못 날아요. 지붕 위에 올라갈까 말까 하는 정도,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그 닭집에서 횃대에 올라갈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날아. 날개도 있어요. 근데 많이 날지는 못해. 그러면서도 짐승의 역할, 이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짐승의 역할과 새의 역할을 하는 가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렇게. 자, 이 파재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뭔가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많다. 충분히 먹고 이래야 되는데 불만이 많기 때문에 불평도 많이 한다. 그래서 불만이 많다. 닭띠들은. 그죠? 그래서 이런 불만만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가짜로 흘리는 눈물 있잖아. 닭똥 같은 눈물 들어봤어요? 닭똥 같은 눈물. 거기서 나오네요. 닭똥 같은 눈물. 얘는 눈물을 흘려야 될 자리도 아닌데도 그냥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닭들의 그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유는 뭐하고 같다고 그랬다? 사종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사종이 뭐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이렇게 하면은 종이 된다. 종. 절에 있는 종.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청아하다. 이렇게 청아. 맑다. 이렇게 해서 목소리가 맑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맑다.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행 중에서 금이었다. 금에서 청간은 경신이고 지지는 신유였는데 그 중에 지지 중에서 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자, 이런 유도 몇 개의 청간을 가지고 있다? 5개의 청간을 가진다. 이렇게. 유는 음이잖아. 유는 음이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어? 을유가 있을 거고 정유가 있을 수가 있고 기유가 있을 수가 있고 뭐예요? 신유가 있을 수가 있고 계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5개가 나온다. 을유, 정유, 기유, 신유 그랬다. 자, 신유 같은 경우는 신도 보석이고 유도 보석이야. 이게 간여지동이지만 어떤 게 자만심, 자긍심 이런 게 엄청 강하다. 왜? 난 보석이니까 내만큼 잘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잘났다. 이거는 흰색이다. 백색. 백색의 피부를 가진 보석.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이렇게. 자, 계유 이러면 뭐예요? 물로 씻은 보석. 반짝반짝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기유 이러면 닭이 어디 가서
농사가 끝난 농토에 가서 모이를 찾는다. 그죠? 토생금인데,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기유를 가지고 있으면 농토에 가서 닭이 자기 먹을 만큼 찾으려고 하면 많다, 적다? 많겠죠?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면 기유일주를 타고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지장이 없다. 기유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유일주를 가지고 탁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사람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얼류 같은 경우는 풀밭에서 벌레를 잡아먹는 닭이다. 곡식을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하겠죠. 그렇죠? 그냥 조금 여유가 있을 거예요. 정유, 이거는, 이게 불이잖아, 불. 성질 더러운 닭.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을 막 쫓아다니면서 쫓는 닭도 있어요. 닭이. 그런 닭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닭은 주인을 안다, 모른다. 주인을 몰라, 이거. 주인하고는 관계없어. 모이를 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니까. 토끼도 그런 이야기 했죠. 토끼도 주인을 모른다, 이렇게. 토끼도 좀. 닭도 몰라. 집에서 키우지만 모른다, 이게. 자,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주 분석을 할 때 가능하다. 이게 몇 시였던가? 가을을 의미하는가?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유가 서쪽이잖아. 서쪽을 이야기한다. 그죠? 성향은 어떻다? 월의를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킨다? 신금하고 같잖아. 이렇게. 그러면서도 뭐가 있다? 파재하는 능력이 있고, 파재하는 성향이 있고, 가면성. 내가 짐승인 척, 아니면 내가 새인 척 하는 그런 어떤 가면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계속 불평불만한다. 꼭꼭꼭꼭꼭꼭, 계속 꼭꼭꼭꼭꼭잖아요. 계속 불평불만하. 그 닭을 가지고 있는, 닭 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끄러운 거야. 어떻게 시끄럽다? 계속 뭐를 쭈글쭈글 불평불만을 하니까 시끄럽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금매사 보는 신과 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지지의 마지막인 임수와 개수의 지지인 해와 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